절차적인 정당성을 판단을 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노무사님, 그런데 사실 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이번 현대차 사건의 결론은 뭐죠? 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인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현대차에서 취업규칙이랑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과장 이상인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건이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돼 왔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뒤엎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취업규칙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겨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주겠어요? 원래 현대차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을 했었는데 2003년에 일주 40시간, 그러니까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과장급 이상이 간부사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기존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씩 휴가를 부여하는 월차 휴가 제도가 있었고요. 연차 휴가 자체도 별도의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적용하게 됐던 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월차 휴가 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연차 휴가도 최대 25일까지만 되도록 상한선이 부여가 돼가지고 간부사원의 휴가 제도가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못 받은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님, 취업규칙이라는 게 회사에 근로자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내규인데, 이게 일부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그런 취업규칙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 현대차 취업규칙도 과장 이상급의 직원에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특정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한 이런 취업규칙이 유효한가?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되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과장 이상한테만 적용이 되거나 계약직이나 일용직한테만 적용이 되거나 이렇게 특정한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네, 대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서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 근데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건데 그러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보통 개정법을 반영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다거나 할 때는 그렇긴 한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 청취로는 안 되고요.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을 보면은 과장 이상급 직원들에게 연월차 휴가가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이 됐으니까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전체 간부사원의 89%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 취업규칙 효력이 문제가 된 걸까요? 일단 당시에 과반 노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판단이 된 거는 과연 동의의 대상이 간부 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였어요.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 간부사원에게 물어본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일단 간부라고 하면은 과장 직급 이상을 의미를 했는데 이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은 사실 사원 대리가 미래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잖아요. 사원 대리가 아직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장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원 대리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시점에 적용되는 사람 말고 장래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현대차에서는 간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으니 그게 89%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요거였습니다. 노무사님, 그런데 사실 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판례 법리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이번 대법원 판례 완전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법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법이 왜 있죠?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딱 들어도 모호하죠. 실제로 판단한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못 받은 취업규칙이 있을 때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법원에 가서 사후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판단을 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사건에서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못 받았으니 취업규칙 변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제시킨 대신에 동의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노동조합이 그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을 때 이게 그들의 동의권을 남용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고 남용했다라고 하면은 비록 동의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인 겁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이게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의권이 남용한 건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애매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별개 의견 중에 하나로 어쨌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오랫동안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을 해왔고 그리고 동의권 남용 법리도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꼭 집단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 사건의 결론은 뭐죠?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 건가요? 아니면 유효한 건가요? 일단 2심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하는 당시에 합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연월차 수당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시효가 만료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요. 대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로 이 사건 자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의권 남용 법리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거고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의 89%가 동의를 했잖아요. 이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게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때문인지 다시 살펴보고 만약 남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은 유효해서 별도의 연월차 수당 추가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당시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한 게 남용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절차적으로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월차 수당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을 통해서 취업규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